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음인에 대한 걸 합니다. 소음인의 표혈증입니다. 그거를 신이 열을 받아서 표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열증을 하고 있어요. 열증. 다음에 할 게 표혈증이 끝나면은, 그러니까는 이한증을 합니다. 이한증을 해요. 소음이요? 예, 소음인. 이한병에 대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때는 한증이 나와요. 한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열증이 나옵니다. 근데 소음인의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열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한증은 드러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한증으로 볼만한 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약을 한증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죠. 온보하는 약, 잊기하고 승령하는 약, 그 다음에 부자,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음인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나오는 증상은 전부 다 열증으로 나오는데 약을 열한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게 울광증을 했어요. 이 표열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울광증이 있고 울광증이 있어요. 울광에 대한 걸 했고 이제 망향에 대한 걸 합니다. 울광은 순전히 열증이에요. 열증이고, 그러니까 열증인 거죠. 열증으로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망향도 열증입니다. 열증인데 양이 망탈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은 전부 양증으로 나와요. 열증으로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양이 빠져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는 그런 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 울광보다도 훨씬 더 위급한 병인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두 개를 뭘 가지고 구분을 했냐면은 우리는 땀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땀이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땀이 있는 쪽이고 얘는 땀이 없는 쪽이고. 그래서 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했어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망향증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장균경의 그 육경병증에 대해서 태양병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상한이 하면 이제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는데 태양에서 양명으로 가죠. 지금 태양은 초증으로서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양명 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양명.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양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열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 그래서 양명은 기본으로 뭐죠? 자, 열이 나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오한이 없어요. 오한이 없죠. 태양증은 오한이 있었어요. 오한이고 반대로 열을 싫어해요. 오열이죠. 오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명은 한출이에요. 한출입니다. 땀이 나요. 그리고 나서 대변 비가 생겨죠. 대변비. 이게 양명의 기본 증상이잖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체질과 관련 없이 양명증 하면은 이게 양명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울광에서는 양명에 이 한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지금은 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소음인은 이 한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양명증을 다룬다. 자, 장균경부터 시작을 해보죠, 거기에. 자, 장균경이 양명병의 외증이라고 했어요. 외증이. 뭐로 나오냐면, 신열.
그 다음에 한자출, 땀이 나는 것, 몸에 열나고 땀 나고, 그 다음에 불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오한이 없고, 그 다음에 반오열, 열을 싫어하고, 이거를 양명병의 외증이라고 장종경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이제 동무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다 합해서 양명병이라고 한 거고.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장종경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장종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장종경이 다른 쪽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양명병인데 그래서 한자출이든 자한출이든 뭐 관계없어요. 땀이 나는데 더불어서 여기에는 없던 뭐가 생기냐면은 소변이 삭해. 소변이 자주 나와. 소변이 삭해.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요게. 소변이 만약에 자주 보게 되면은 이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장종경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양명병인데 땀도 나면서 소변도 자주 봐? 그러면은 내부에 진액이 말라가는 거다. 진액이 말라가는 거다. 내갈 했어요. 진액이 말라가는 거니까는, 대변은 반드시 굳어질 것이다 해서 대변 비가 생길 것이다. 대변이 반드시 변비가 있을 것이다. 대변 난 이랬네. 대변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변비니까. 변비로 대변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이러한 현상, 소변이 잦고 그래서 대변을 보기가 어려운 증상, 이거를 장종경이 이거는 비장의 비예요. 비가 속박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비위약해서 비약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양면병에 땀이 나는데 소변도 잦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진액이 다 고갈되고 대변 보기가 어려워져.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약이다. 비약이라고 명칭을. 비가 구속됐다. 구속돼서 비약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때는 뭘 쓰냐면은 이때는 마인환을 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장종경이 한 얘기예요. 마인환을 써라. 마인환. 그래서 마인환은 언제 쓰냐면은 장종경의 판단으로, 여기는 장종경은 사상인이 없어요.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땀이 많이 나고 소변이 자주 보고 그래서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면은 마인환을 쓴다. 이걸 비약이라고 하면서 마인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뒤쪽에 마인환을 한번 보시죠. 뒤쪽에 한 4페이지에 마인환. 이거는 상한론에 나오는 약방입니다. 자, 마인환을 한번 보시죠. 마인환. 이름에도 뭐 나와 있지만 마자인이 들어가 있죠. 자, 우선 군약으로 쓰는 게 뭐예요? 대황이죠. 대황. 그 다음에 지실, 후박, 적작약 이렇게 돼 있죠. 대황, 지실, 후박에 망초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대승기탕이에요. 그죠? 대승기탕 아래쪽에 감춰 있고. 그러면 대승기탕인데 이건 망초는 없고 뭐가 있어요? 적작약이 있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마자인이 있어요. 마자인이 뭐죠? 마자인은 대마의 씨입니다. 대마 씨. 마자인. 그 다음에 행인이 들어갑니다.
행인. 이게 이제 마인환이에요. 그러니까 마인환은 대승기탕 계통의 약이죠. 대승기탕 계통의 약이에요. 지금 현재 소변이 잦고 내부에 진액이 말라가지고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니까는 대승기탕 비슷한 것을 써야 해. 근데 거기에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마자인을 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갈아가지고 꿀로 환을 만든다. 오자대를 한다. 오자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공심은 공복에 먹는다. 그 다음에 온탕, 따뜻한 물로 50개를 먹어라. 이 마인환은 소변이 잦고, 그래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비가 구속됐을 때 쓰는 거이다. 비약증에 쓴다. 이걸 다른 말로 비약환이라고도 한다. 마인환. 비약증에 쓰니까 비약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본초 쪽에 보면은 마자인을 한번 보시죠. 마자인. 이거는 약성어를 제가 못 찾아갖고. 자, 마자인은 마른 것을 윤택하고 장을 부드럽게 소통하도록 도와준다. 그죠? 마른 것을 윤택하고 장을 부드럽게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게 마자인이다. 그렇게 됐고, 행인도 보시면은, 행인은 약간 쓰고 따뜻한데, 풍담이나 여기에 의한 천식, 그 다음에 대장 기폐로 변이 막혀있을 때 이걸 부드럽게 해서 나오게 하는 거다. 전부 변을 소통하는 그런 약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행인은 천식에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약은 적작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백작약은 우리가 다뤘었죠. 적작약은 특별하게 약간 차가우면서, 물론 차갑죠, 작약이. 차가우면서 능산사하고 파혈. 여기는 파혈 통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개 이제 적작약은 빨가니까 피와 관련된 파혈 통경하는 쪽으로 좀 많이 쓰는데, 이 적작약이 일단은 이 역할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에는 쓰면 안 된다. 차가우니까. 그렇게는 돼 있고, 일단 적작약, 행인, 마자인 이런 것들이 대승기탕에 버물려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마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땀이 많이 나고 소변 자주 보면서 대변을 보기 어려운 내부의 진액이 고갈돼서 비약증이 있을 때 쓰는 거다. 그렇게 쓰도록 상준경이가 얘기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 넘어가시죠. 마인환을 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준경은 자, 이런 비약증에는 마인환을 쓰면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약명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소변이 삭해서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이게 소변이 자주 나오는 증이 있으면은 마인환을 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명병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데, 자, 양명병에 다른 문구예요. 양명병에 발열이 있겠죠. 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한다. 자, 땀이 많으면 소변적이라는 것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양명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급하게 공화시켜라. 아래쪽으로 빼라. 뭘 가지고? 대승기탕을 가지고 대승기탕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급하게 빼야 된다. 대승기탕이 하는 역할이 이거잖아요. 양명병에서 이게 대열, 대만, 대시라는 거잖아요. 변비도 심하고 꽉 차고 열도 많고 할 때 아래쪽으로 빼주는 그 역할을 이제 대승기탕이 하는 거니까는, 양명병에서 열이 많고 그 다음에 땀도 많으면서 뭐 대변도 변비가 있겠죠. 이럴 때 이 급하게 아래쪽으로 뺄 때는 대승기탕을 써라. 이거는 일반적인 장종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변삭이 있으면은 마이너를 쓰고 약간 변형해서 쓰고, 대승기탕을 변형해서 쓰고. 자, 이런 소변삭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일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기탕으로 아래쪽으로 빼줘라.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 밀도법이 또 좀 빼고.
밀도법 뺐어요? 아, 그렇구나. 자, 마이너스 말고 또 밀도법이 또 있구나. 그렇네요. 자, 밀도법 쪽을 한번 보시죠. 그러게, 뭐가 너무 간단하다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명병에 같아요. 그 위하고 같습니다. 양명병에 자한출이고, 땀이 많이 나오고, 소변 자리. 이거는 소변 사가고 같은 얘기죠. 소변이 되게 많이 나와. 이럴 때는 진액이 고갈되고, 마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지더라도, 변비 때문에 대변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장중경 알았어요. 이럴 때는 공하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불가, 공지, 아래쪽으로 빼지 말라. 이럴 때 소변 자리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대변을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빼지 말아라. 이때는 밀도법을 써라. 밀도법은 이게 꿀이죠. 꿀로 유도를 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밀도법은 꿀로 유도를 해서 빼는 겁니다. 이거는 노인이나 허약자들 관장하는 방법인데, 그 뒤에 이제 밀도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밀도법, 노인이나 허인, 이게 불과 용약이라면 아래쪽으로 빼주긴 해야 되는데 약을 써가지고 빼줄 수가 없는, 허약한 사람한테 쓰는 거고, 밀을 졸인 다음에, 꿀을 졸인 다음에 여기다가 조각말을 섞어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정자로 만들어라. 정자, 덩어리 정자죠.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항문에다 집어넣어서 통하게 한다. 예, 관장이죠, 관장. 관장할 때 쓰는 게, 그러니까 꿀에다가 조각을 살짝 입혀가지고 쓰는 건데,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건 참고용으로. 조각은 잘라가지고 온수로 해서 먹으면 어떻게 충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투유는 이게 가슴에 나는 옹저 비슷한 건가 봐요. 이 투유가 가슴에 나오는 이런 옹저 비슷한 것을 치료하는 데서 쓰이고, 그 다음에 옹창에서 대풍은 이제 나병 같은 아주 악질 피부병, 이런 것들을 이제 대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데 이제 쓰는 게 조각인데, 지금 관장하는데 조각을 썼잖아요. 그 조각에 따른 걸 찾아보니까 이게 점막에 되게 자극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점막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점액질이 이렇게 분비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쥐염나무래, 쥐염나무. 다시. 다른 이름으로 조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쥐염나무 있잖아. 쥐염나무를 쥐염나무. 왜 탕자 맞아요, 거기에. 돼지가 먹는 거를 먹었던 비유인데. 네. 자, 이게 이제 관장하는데 역할을 한 거는 약간 그런 점액 분비를 도와주는 걸로도 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밀도법을 써가지고 이거는 약을 쓰기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억지로 관장시키는 방법인 거죠. 약간 좀 초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준경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망향에서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까지 잦아. 소변까지 잦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변 잦는 것은 좀 뒤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준경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지만은, 이천에 오게 되면은, 이천은 이거를 이제 망향병이라고 해서 정리를 다시 해줍니다. 중국 사람인가요? 이천은, 네? 중국 사람인가요? 예, 중국 사람이죠. 네. 선생님 어제 한 장을 빼고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딘가 하고 했더니. 그래요? 빠진
그러면 다른 쪽에 아마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거나 할 것 같아요. 자, 이천의 의학인문에 보시면은 이천의 의학인문에 보시면은 6-30이에요. 이천의 의학인문에서 이 부분을 이러한 증상을 망향증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양명병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다른 식으로 이 증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천이에요. 이천. 네, 이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망향병을 정의를 하는데 이건 망향병이다라고 해요. 자, 망향병은 어떤 거냐면은 한다부지, 땀이 많이 나면서 그치지를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망향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이건 망향이다. 양을 잃어버리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신비, 그 다음에 흉번, 가슴이 답답하고 번거로운 거죠. 열증이죠. 흉번하고, 그런데 얼굴색은 풀어요. 면청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떨려. 부윤.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 면청하고 부윤하는 거 이건 한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증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위에 보면은 열증인데 한증이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 난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색깔이, 이런 현상에서 색깔이 황색이야. 약간 열증이 있어. 열의 증상이 나타나요. 황색이고 손발이 따뜻해. 손발이 따뜻해. 이러면은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가운 증상이 보이면은 치료가 어렵고 따뜻한 증상이 보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 뭐야? 내부적으로는 어떻다고? 차갑다는 거지. 밖으로는 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 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할루 그치질 않으면은, 할루 부지하면은, 이거는 땀은 원래 나오면은 내부에 열이 있으니까 열을 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인데, 이 할루 부지하면은, 이게 그치지 않고 땀이 엄청 많이 나면서 그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양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쓰여야 할 양기인 진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탈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양이 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망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망양. 그래서 이것을 망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망양에 대한 정의를 이천이 하는 거예요. 이천이. 이렇게 망양 증상은, 그래서 망양 증상이 있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반드시, 자, 몸이 차가워진다. 신필냉이라고 했어요. 몸이 차가워진다. 망양 증상이 있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많이 다성.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되게 비증이 있다. 저리고 차가워지는 비한증이 있다. 비한증이 있다. 저리면서 몸이 차고, 몸이 추운 건 위에 있으니까 저린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사지가 구급하다. 사지가 뻣뻣해져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구급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망향증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때 약을 뭘 쓰냐? 이때 부자를 써라. 부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게지탕에다가 섞어서 써라. 그래서 이름을
계지 부자탕이라고 하면서 계지 부자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지 부자를 섞어서 써라. 부자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 망향에는 그래서 부자를 쓰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계지 부자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보시죠. 이제는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5페이지. 자, 경험약방 2 해서 계지 부자탕을 보시면은 계지탕이 우리가 알다시피 계지탕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가 계지가 들어가죠. 계지가 3전 들어가고 세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작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강삼조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 계지탕이죠. 여기에다가 부자를 어떻게 섞냐면은 부자를 이쪽에다가 포부자를 써요. 포부자를 씁니다. 포부자를 씁니다. 부자를 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부자를 계지와 같은 양으로 써요. 이게 계지탕이에요. 그러니까 계지 부자탕. 그러니까 계지탕에다 부자를 계지만큼 넣어가지고 세돈을 넣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한루부자하고 사지구급할 때, 그 다음에 굴신이 어려울 때, 사지구급하니까 굴신이 어렵겠죠. 이때 쓰는 것이 이 계지를 쓰는 거, 부자를 쓰는 겁니다. 계지탕에다 섞어서 쓰는 겁니다.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자 하나만 더 들어온 거예요. 세게 썼어요. 세돈이나 썼으니까는 세게 썼어요. 이때 이 부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동무는 소민의 망향병에 대해서 이게 급해지면은 부자를 집어넣습니다. 동무는 이 계지 부자탕을 쓰지는 않고 계지탕도 동무는 환기 계지탕으로 업그레이드 썼잖아요. 거기다가 부자를 넣어서 환기 계지 부자탕, 그걸 조금 더 세게 쓴 인삼 계지 부자탕 이런 식으로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이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천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겠죠. 자, 어쨌든 이걸 쓴다. 이래서 이천에 와서야 망향증에 대한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 그리고 새롭게 일반 양명병 대하듯이 하면은 안 된다. 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무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원래는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다라고 하는 치료 어떤 전체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동무가 이제 자기의 치료 후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무는 이제 이 치료 후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상치, 상은 맛볼상이에요. 맛을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치는 내가 치료한 적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이제 망향병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어떤 환자였냐면은, 땀이 많고, 땀이 많은 망향증 환자를 치료했는데, 망향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소음이죠, 당연히. 애예요, 애. 11세. 11세인데, 이 애는 나중에 가면은 이한증에도 같이 나와요. 이한증. 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살짜리 애인데, 얘는 항상 노심초사했다. 그러니까 어떤 평소에 저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애가 걱정이 많았어. 걱정이 많았어. 노심초사하고 평소의 증상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증이라고 하는데, 평소의 증상이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설사가 있었다. 설사가 유시, 때때로 있었다. 두 번째, 땀이 그렇게 좀 흘렀어요. 밥 먹을 때. 한류만면이다. 땀이 얼굴 가득 흘렸어요. 밥 먹을 때. 이게 이제 소증. 소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든 우리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장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약간 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불편하게끔 나오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소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이한증으로 다뤄요. 이거는 한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있었어요. 한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잖아요. 그죠? 한증이에요. 한증.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었던 거예요. 한증에. 이한증에. 한증에 초점을 맞췄고. 땀이 많이 흘리는 것은 요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항상 이 부분이 얘는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시간대별로 얘기를 합니다. 자, 1일, 어느 날, 첫 번째 날, 두통과 발열이 있었다. 두통과 발열이 있어? 항상 걱정인 게 설사였는데 두통과 발열이 있었어. 자, 열증이 있죠? 그 다음에 땀을 흘렸네. 한자출. 그 다음에 한자출.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대변이 변비가 생기네요. 대변이 비증이 있어요. 비조했다. 비조 이렇게 나오죠. 변비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열증이잖아요. 그죠? 열증이고 땀도 많이 나면서 발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대변도 변비도 생기고 하니까 열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한증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열증이 나오니까 처음에 첫날은 동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상하게 치료를 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치료한 거예요. 어떻게 치료했어요? 땀이 많이 나고 열증이 나오니까는 발표만 한 거예요, 발표. 그러니까 상한의 기본이 우선 발표잖아요. 땀 나고 할 때 하는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는 한증을 나는 걱정을 했는데 이 열증이 생기니까는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뭐 가지고 했느냐면은 자, 땀이 많이 나니까 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하기 소민의 대표 발표학은 계지탕이니까 계지하고 백작약 해가지고 백작약하고 계지가 발표하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발표만 시켜준 거예요. 땀이 안 나오도록. 네. 땀이 안 나오도록 땀을 막아주는 그런 것만 그냥 대충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4일, 5일 지나서 그래서 한 5일, 4, 5일 가니까 4, 5일 가니까 두통과 발열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두통과 발열이 낫지 않아. 분류 낫지를 않네. 그래서 이제 6일 날 여섯 번째 날 평명은 아침에 해 뜰 때예요. 아까는 평단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평단이라고 아까 나왔죠. 이렇게 나왔었어. 해 뜰 때 아침 일찍 가서 살펴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지금 4, 5일 지났어요. 4, 5일 지나고 6일째 가가지고 대변이 막혀 있어요. 대변이 조결이라고 표현했어요. 결이 돼 있네.
막혀 있어요. 이게 막힌 지가 이미 4일, 5일 됐어. 4, 5일 정도가 됐어요. 사흘 동안 대변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변이 적삽한 상태. 적삽하다. 붉으면서 나도 조금 나오는 상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두세 숟갈 정도. 두세 숟갈 조금 나오는 정도. 그런데 이게 소변 보는 횟수는 하루 종일 봐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가 보는데 이때 소변은 두세 숟갈 정도밖에는 못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열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한이 없고 양명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불오한이고 발열이야. 양명병이야. 열이 많은 건데 소변 적삽해지고 대변도 비결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땀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흘렸었고, 자, 한 줄, 땀이 나오는 횟수가 하루에 한 두 번에서 네 번, 많이 나왔다는 얘기. 이거는 한 번 흘리면 굉장히 많이 흘리는 게 하루에서 네 번 정도 역시 일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땀이 한 번에 많이 흐르긴 하는데, 그런데 땀이 인중에 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다. 인중의 땀은 동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땀의 생리적인 현상에서 땀이 나올 때는 인중에서 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땀이고 인중이 아닌 다른 데에서 땀이 나오는, 특히나 소음인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 땀이 아닌 병적인 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문은. 그래서 인중의 땀을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이 땀이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여기 보니까는 인중에 땀이 어떨 때는 있었고 어떨 때는 없었고 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땀이 흐르게 되면은 온 얼굴에 나타나고 흐르고 온 몸에도 역시 땀이 흘렀다. 온 몸과 온 얼굴에 땀이 쫙 흘렀다는 얘기. 이게 하루에 두 번이나 네 번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제서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게 망향증이구나. 망향증이네. 이거 진짜로 위험한데, 그래서 위증이다. 위증이네. 위험한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자, 변이 막혀 있죠? 대단한 열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쓰는 게 뭐다? 파두를 씁니다. 파두 하나를 먹입니다. 파두를 쓰는 거는 지난번에 보셨죠? 변이 막혀 있을 때 파두를 쓰는 것은 한적을 푸는 거예요. 변비를 적이라고 하고 한적을 푸는 건데, 이게 지금 밖으로는 전부 열증인데 변이 막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열성, 변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소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파두를 써서 설사를 시키는 거죠. 네, 소민의 설사시키는 약으로 파두를 써서 안에 있는 한적을 일단은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쓰느냐? 황기계지 부자탕을 씁니다. 황기계지 부자탕. 아까 이천의 계지 부자탕과 비슷한데 그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에요. 계지탕을 업그레이드 하듯이, 황기계지탕으로 하듯이 그 계지 부자탕을 황기계지 부자탕으로 쓰는 겁니다. 황기계지 부자탕. 황기계지 부자탕 중에 제일 강도가 낮은 거예요. 동무가 쓰는 부자탕 중에. 여기는 부자가 한 돈 들어갔어요.
부자의 양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는 한 돈을 썼다. 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2번 한꺼번에 먹입니다. 연복에서 파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약을 다리고 약이 끓자마자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끓여서 다시 먹여요. 그러니까 연복을 시킵니다. 그게 또 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미각쯤 되니까, 미각이면은 한 오후, 한 2시, 한 2시 되겠죠. 자, 미각쯤 되니까 대변이 통합니다. 안 나가는 대변이 나가네. 그리고 나서 소변이 적삽했잖아요. 소변이 약간 맑아지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효과를 좀 봤어요. 이래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7일날, 그래서 7일. 자, 7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죠. 야, 어린애한테 지금 부자를 얼마 썼어요? 한 돈짜리를 2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2돈을 썼어요. 하루에. 야, 부자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부자는 독하니까. 네, 부자는 독하니까. 이러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존에 쓰던 것은 4분의 1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환기계지 부자탕을, 이거를 하루에 2개를 썼는데, 2첩을 썼는데, 이거를 이틀에 한 첩으로 써요. 반첩을 써요. 그러면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틀에 한 첩을 써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으로. 제 계산이 틀렸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9일째 되는 날 보니까는 망향증이 다시 나타납니다. 망향증이 다시 나타나는데 쭉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당연히 불오한이죠. 불오한이 있고 발열이 있고 열이 있고요. 같아요. 한다. 그 다음에 땀이 많고, 그 다음에 소변이 적삽하고, 이거는 전하고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생겼어요? 얼굴색이 푸딩딩 합니다. 면색이 청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마른 기침을 하네? 건해라고 표현하는데 마른 기침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더 심해졌구나. 아니, 약을 안 쓴 것도 아니잖아요? 약을 약간 줄여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소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소 잡으려고 흉내를 내다가 닭 잡는 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부자를 줄였다는 얘기죠. 4분의 1로 줄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시말각이면 오전이긴 한데 오전 끝자락에 한 몇 시죠? 11시쯤 사시말각에 이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급하게 변이 막혀 있으니까 파두를 쓰죠. 변이 막혀 있으니까 파두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기계지탕은 좀 약하니까 더 심해졌잖아요. 이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인삼 계지부자탕을 씁니다. 인삼 계지부자탕을 쓰는데 여기에는 환기계지부자탕에는 인삼이 없어요. 그거는 좀 가볍게 인삼을 빼고 써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볼 텐데 인삼을 빼고 쓰고, 이거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 자체는 이거는 이끼 승량하는 약인데 이상하게
이 인삼을 소음인한테 쓰니까는 열을 내려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인삼 자체가. 인삼 자체가 사실 따뜻한 약인데 소음인한테는 열을 확 내려주는 역할을 하더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삼을 고용량을 들어가 있는 게 인삼계지부자탕이에요. 자, 어떻게 여기에는 자, 인삼이 원래 4돈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4돈보다 더 많이 써요. 5돈을 써요. 5돈으로 늘려요. 약을 더 강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부자도 1돈이나 2돈을 쓰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써요. 그래서 2돈을 씁니다. 이게. 부자를 2돈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약을 강하게 만든 거죠. 이걸 2번을 연속을 매겨요. 2번을, 이 첩을 연복이에요, 연복. 바로 끓고 매기고 좀 이따 바로 매겨요. 강하게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넘이쯤에 1포에 대변이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변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이 약효가 나오는 시간이 한 5시간 전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효과가 딱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효과가 딱 나오는 시점이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포쯤에 대변이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소변도 약간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소변은 적색이에요. 지금 연복을 했잖아요. 2첩을 계속 먹었는데 여기서 한 번을 더 먹어요. 그럼 3첩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저녁 해 넘어갈 때쯤에서 인삼계지부자탕을 한 번을 더 씁니다. 네,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서 한 첩을 더 씁니다. 전체 쓴 게 뭐예요? 그러면 하루에 6돈을 써요. 부자 6돈을 씁니다. 6돈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부자 2돈 써가지고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4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몇 돈을 써요? 6돈을 써요. 6돈을. 기존에 쓰던 거에 3배를 늘렸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밤 2경 이게 밤야 2경이면 이게 밤은 이제 5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묘시가 아침에 시작을 하는 거고 저녁에 시작은 유시인데 이 묘와 유를 놔두고 저녁에는 술해자, 축인까지가 5개잖아요. 5개. 술해자, 축인. 그걸 1, 2, 3, 4, 5 이렇게 해서 2경이면은 해시쯤. 해시니까 한 저녁 10시인지 뭐 한 10시 넘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게 그때쯤에 보니까 이렇게 쓰니까는 돌아눕는 것들이 가능하더라. 치과가 가능하더라. 돌아눕는 게 가능하지만 머리를 가누질 못해요. 머리를 붓는 거예요. 머리를 가누질 못해. 그런데 여기에 토담. 자, 가래를 한두 숟갈을 토하더니 건해가 사라집니다. 마른 기침이 사라집니다.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10일째 되는 날 이 인삼계지부자탕을 전날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인삼계지부자탕을 3첩을 거기에 똑같이 인삼은 5돈씩 들어가고 부자는 2돈씩 들어가는 것을 3첩을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 전날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때마다 매 용약 후에 몸이 청량해집니다. 우리 청량음료 있죠? 몸이 가벼워지면서 산뜻해지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 땀이 안 나네? 무한이고, 소변도 많아집니다. 소변도 많아지면서 대변은 또 반드시 보게 돼요. 지금 치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틀간을 강하게 3첩씩 이렇게 쭉 썼잖아요. 부자 2돈 들어가고 인삼 5돈씩 들어가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 12일 양일 동안에 약간 줄여요. 이 인삼 계지 부자탕을 똑같은 강한 약이죠. 이거를 이제는 2첩으로 줄여요. 2첩으로. 다른 건 그대로 하고 하루에 3첩 먹던 것을 하루에 2첩으로 약간 줄입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기 시작을 하네요. 죽부터 2-3숟갈을 먹어요. 죽은 그 전에 먹었구나. 인삼계지 부자탕을 3첩 할 때 죽을 2-3숟갈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2첩씩 계속 쓰니까는 죽을 반 그릇이나 반 그릇 이상을 이제 먹게 됩니다. 제대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쓴 거예요? 그러면 4일간을 치료를 했는데 전체 10첩을 썼죠. 이 인삼계지 부자탕, 강한 인삼계지 부자탕을 10첩을 썼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몸이 청량해지면서 땀도 안 나고 대변도 통하고 소변도 맑고 많아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부자를 계속해서 2돈씩 해가지고 하루에 2-3번씩 전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첩을 쓰고 한 첩에 2돈씩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 20돈을 쓴 거죠. 20돈. 4일 동안에 20돈을 쓴 겁니다. 이게 부자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야, 부자가 이렇게 한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 치료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지금 치료가 되어 가는데 13일 날 보니까는 이 애가 이제 걸어 다녀요. 마당에 나와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13일째. 그러고 나서 고개도 쳐들 수가 있고요. 가눌 수가 있고, 하지만 고개를 뒤로 젖히지는 아직 좀 못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치료를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징전 있죠, 징전. 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혼나다는 뜻이죠. 뭘 잘못해가지고 혼났다는 거죠. 자, 이전에 혼난 기억이 있어요. 야, 애한테 부자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아주 다시 병이 더 심하게 도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서 이거를 치료를 멈추지 않고 대신에 인삼계지 부자탕을 쓰던 것을 황기계지로 바꿉니다. 약간 낮추죠. 황기계지 부자탕으로 낮춰요. 그리고 부자도 줄여요. 한돈으로. 원래 황기계지 부자탕은 한돈이나 2돈 들어가는데 한돈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2번씩 먹습니다. 하루에 2첩씩 계속 먹어요. 매일. 얼마간 먹느냐면 그 뒤에 한 6-7일간을 계속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6-7일간을 또 먹어요. 쉬지 않고. 그럼 뭐야? 한 2주간을 이렇게 계속 그걸 먹습니다. 병이 다 나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거를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먹여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얼굴도 들 수가 있고, 근데 부종이 생겼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부종이 있는데 다시 일주일간을 그렇게 먹으니까는 부종도 사라지고 거기도 완전히 젖힐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전체 치료한 기간이 어떤 정도냐면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부자를 얼마를 썼냐면은 8량을 썼어요. 8량을 하면 80돈이죠. 80돈. 한 양에 10돈이니까 80돈을 쓴 겁니다. 네, 병이 치료할 때까지 애한테 이렇게 써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기록을 이제 남긴 겁니다. 여기서 뭐 부자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동문은 부자를
부자를 소음인의 위급증에는 항상 씁니다. 소음인의 위급증에는 지금 현재 위급증이 뭐냐면은 망향이죠. 망향증. 울광증보다도 얘가 더 위급증이에요. 망향이라고 하는 것이 급해지니까 부자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한증에 가보면은 태음병이 나오고 소음병이 나와요. 소음병이 훨씬 더 중환병인데 소음병에 부자를 그렇게 또 많이 씁니다. 이때는 자 망향에서는 부자를 쓸 때는 땀이 많이 나고 소변이 딱 줄어드는 시점에 써요. 줄어드는 시점에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내부에 진액이 고갈되니까는 지금 현재 소변이 잦게 나오잖아요. 자주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부의 진액이 마를 것이다. 근데 그 마르는 딱 그 시점이 뭐냐면은 소변이 쫙 줄어드는 시점. 그때 부자를 확 씁니다. 부자를 확 써요. 이 소음병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설사병이거든요. 설사병. 설사병에 언제 부자를 쓰냐면은 설사가 맑아질 때. 그러니까 하리가 청리하다. 하리가 이 맑은 물이 계속 청수가 나올 때 이때 부자를 확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해지는 상황에서 동물은 이제 부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자는 기본적으로 소음인의 이 진액, 수와 같은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쓰는데 수는 당연히 정상적인 경로로 하면은 뭐 땀으로 가든 소변으로 가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길인데 이게 망향이 되면은 이게 땀으로 간다면 땀으로 잘못 빠져버리는 거고 소음병으로 하면은 이게 대변으로 항문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변으로 수가 이 대변이 가야 할 자리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부자를 쓰면서 얘가 제대로 된 소변으로 나가도록 소변으로 이 물이 나간다고 하는 건 정상적인 경로로 하니까 이러한 역할을 신장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약을 부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부자로. 그래서 소음인이 위중해질 때, 이 술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위중해지는 상황에서는 부자를 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자를 쓰는 요령이 거기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6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보시죠. 자, 거기 망향병 부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동무가 이렇게 막 몇 첩씩 이렇게 썼는가를 여기에서 자기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소변이, 자, 부자를 쓰는 부분에 의해서, 자, 소변이 뭐 청하고 많은 경우, 소변을 많이 누는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위증이긴 해요. 위증이긴 하지만은 유여다 했어요. 유여다.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부자를 한돈 정도로 쓴다. 자, 부자를 한돈 정도로 쓴다. 한돈 정도로 쓰고 1회 제복을 해요. 1회 2번. 이제까지 계속 2번씩 써왔죠. 1회 제복을 한다. 그런데 이 소변 자체가 작고, 그러니까 빨개지고 그 다음에 적어질 때는 이거는 위증이면서도 굉장히 여지가 없는 아주 급해지는 상황인데 이때는 부자를 2돈으로 씁니다. 2돈으로. 2돈을 쓰고 하루에 2번이라든지 3번까지 이제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인삼계지 부차상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렇게 썼나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부자를 한돈 제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진 상황에는 2돈을 가지고 2세 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중요해요. 병이 장차 위급해질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 이럴 때도 부자를 한돈을 1제복으로 계속 쓰고
위험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 병이 위험해서 지금 딱 벗어났어. 면위, 위급한 직에서 딱 벗어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돈씩 계속 제복을 하게 해주고, 세 번째, 조리를 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한돈씩 제복을 계속했다. 그러니까는 이 꼬마의 이 11살짜리의 망약병을 치료할 때 계속적으로 뒤에 막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한돈씩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 네,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황기계지 부자탕하고 인삼계지 부자탕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계지탕은 계지 백작약, 그 다음에 백작약, 감초 이렇게 나왔죠. 황기계지 부자탕은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니까 황기계지 부자탕은 황기계지탕부터 보시자면은 계지탕이 계지가 있고 백작약이 있고 감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삼조이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황기계지 부자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보중익기탕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황기가 들어오고요. 황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삼하고 당귀가 들어와요. 당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인삼 대신에 요거 대신에 백화소를 써요. 백화소는 인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급하지 않을 때 쓰는 백화소를 씁니다. 그래서 이 황기계지탕에는 황기, 백화수오, 당귀가 들어가줘요. 들어가주는 게 황기계지탕이에요. 그래서 이 황기가 이쪽 백작약 쪽으로 들어오고 이 백화수하고 당귀가 이 감초 이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황기계지탕인데, 황기계지 부자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부자가 붙게 되면은 이게 위급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위급해지는 상황이니까는 이 인삼 대신 쓰던 이 부분 백화소를 없애요. 그 다음에 황기를 이쪽 군약 쪽에 신약 쪽에 있던 것을 황기를 이쪽으로 올려요. 이 계질 레벨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부자를 넣습니다. 포부자를 이쪽 레벨로 이제 집어넣어요. 이쪽 레벨로. 그러니까는 황기계지 부자탕은 황기계지탕에다가 부자를 그대로 그냥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소 빼고 황기를 좀 올려서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인삼계지 부자탕으로 가면은 인삼계지 부자탕으로 가면은 인삼을 최위로 올립니다. 여기 인삼을 고용량을 써요. 4전이나 씁니다. 이런 건 3전씩이었거든요. 근데 4돈이나 씁니다. 인삼을. 그리고 부자가 들어오고 백화수호는 빼고. 그러니까는 인삼계지 부자탕은 인삼을 되게 많이 쓴 그런 부자탕이다. 그래서 황기계지탕보다도 훨씬 더 급해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 부자는 1돈에서 2돈까지 이제 항상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이게 최고로 세게 썼죠. 이 책에는 이제 이걸 적용한 예는 없지만은 인삼계지 부자탕 말고도 또 있어요. 인삼, 관계,
인삼관계부자탕이라고 있는데, 인삼관계는 관계가 계지 대신에 관계를 써요. 예. 인삼도 아마 용량을 올 거예요. 이 관계를 쓰면서 관계는 그냥 그 계지보다도 훨씬 더 이 효능이 훨씬 더 그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근데 얘를 이제 직접 쓰는 예는 없는데, 이 인삼관계부자탕은 얘는 이거보다 더 급하게 써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약방향은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쭉 치료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될 텐데, 어쨌거나 부자와 망은병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최위급증에 대해서 동무가 어떻게 자기의 그 부자탕을 가지고 치료를 해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